자, 가상 클래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요, CSS를 이제 사용하시는데, CSS는 뭐죠? HTML에 있는 디자인 요소를 셋업하는 언어로 우리가 기술을 하는 거죠. 즉, 태그만 사용해가지고 어떤 요소를 만들었는데, 어떤 요소 내용이 있고, 이렇게 H1 태그가 있다. 그러면 요 태그의 기본 CSS는 브라우저가 가지고 있죠. 브라우저가 기본 CSS 셋업을 얘한테 하고 있어요. 그죠? 뭐 마진이 얼마 있다, 뭐 기본값, 글자 크기를 크게 하고 두껍게 나오게 해라, 뭐 이런 H1 태그의 기본적인 특성을 여기에다가 부여를 해놨는데 이걸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CSS 스타일 시트죠. CSS. 그래서 CSS 구간에서 이 요소를 선택을 하고 중괄호를 딱 해가지고 여기 안에 속성 콜론 값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셋업을 해주시면은 뭐 글자 색, 위드스, 하이트, 마진 패딩 다 여러 가지 요소를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디자인 요소는 박스 디자인 요소로 생각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용이 있고 패딩이 있고 보더가 있고 마진이 있는 위드스가 있고 하이트가 있는 이런 박스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요소 하나하나를 속성들을 여러분들이 셋업해 주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상 클래스는요. 클래스를 줘가지고 우리가 보통 셋업을 한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여기 이게 LI로 UL LI로 되어 있거든요. 이 식구가요. 김소월 시인의 나보기가 역겨워 갔을 때는 이 시인데 여기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순서가 있을 텐데 그냥 여기에다가 만약에 어떤 걸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다 클래스를 준단 말이에요. 뭐 BB라는 클래스를 줘요. 여기다. 그래서 .bb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여기에다가 속성 콜론 값 해가지고 세팅을 쭉 해주고 그 bb라는 애한테 클래스를 줬기 때문에 클래스에다가 셋업을 했기 때문에 이 클래스를 먹은 애는 여기에 셋업된 디자인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디자인을 먹도록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기본적인 게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지 않고도 몇 번째 자식 뭐 이렇게 부른다던가 마우스 오버시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버 이런 거 그리고 몇 번째 자식 뭐 첫 번째 자식 그러면 first child 뭐 이렇게 쓰시면 어떤 요소 콜론 호버 요소 콜론 first child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클래스를 안 줬는데 마치 클래스를 준 것 같이 디자인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거 이름을 가상, 만들지 않았는데 만든 것 같다는 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상. 클래스, 이렇게 여러 개 디자인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클래스 같은 것들을 설정한 것 같다. 그래서 가상 클래스라고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가상 클래스를 좀 연습을 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실 수 있고요. 예고하지만 시험 문제 이것도 나옵니다. 네. 내일 아침에 쭉 보는 문제 가상 클래스 물어봐요. 네. 자, 한번 봅시다. 자, 이게 뭐냐? 가상 클래스.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가상 클래스를요. 이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마우스가 올라가면은 바뀌는 가상 클래스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초점 가는 거 원래도 있지 내가. 네. 여기에다가 마우스 오버하고요. 여기에 초점 가는 거하고 틀려요. 여기에 포커스가 간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내가 탁 찍었어. 그럼 포커스가 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포커스가 갔을 때 주는 그 가상 클래스가 또 있어요. 그런 게. 아하. 그리고 이제 마우스 오버시에 또 이제 바뀌는 가상 클래스를 쭉 주는데 첫 번째를 바꿔라. 두 번째를 바꿔라. 세 번째 바꿔라. 네 번째 바꿔라. 다섯 번째 바꿔라. 여섯 번째 바꿔라. 이런 식으로 쭉 클래스를 주시고 그런데 이제 위에 거는 ULLI로 내가 만든 거거든요. 근데 ULLI로 만든 경우에 주는 가상 클래스가 다르고요. 밑에 ULLI가 아닌 경우에 주는 가상 클래스가 틀려요. ULLI가 아닌 케이스에 밑에 있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첫 번째 거 일반적인 경우부터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글은 들어가 있는데 위에 것만 디자인 가운데 오게 한 거는 여기까지만 돼 있어요. 가상 클래스 한번 볼까요? 내용을 봅니다. 가상 클래스 란부터 이제 나와 있어요.
자, 가상 클래스는요, 이 슈도 클래스,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말하고 비슷해서 제가 슈돌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슈도 클래스는 이렇게 써요. 네. 이거는, 우리 발음이 이렇게 보면은 한국 사람은 피자니까 피세우도, 피슈어도, 뭐야 이거 도대체? 프랑스어에서 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피는 묵음이고 그냥 슈도 이렇게 불러요. 네. 슈도 클래스. 이거는 가상 또는 의사 뭐 이래요. 있지 않은 거를 이렇게 있는 것처럼 설정해 주는 걸 가상이라고 부르는데 슈도 클래스. 그래서 마치 클래스를 준 것처럼 선택하여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식 선택 가상 클래스부터 해가지고요. 지금 종류가 다른 가상 클래스를 주는 방법이 또 따로 있고요. 적용하면서 한 번씩 볼게요. 이걸. 그 마우스 오버씨는 호버. 그렇죠? 그 다음에 A-링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오버, 링크, 비지티드, 액티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사실. 네. A 태그에다 걸어주는 거. 그 다음에 포커스가 갈 경우에는 요소명의 콜론 포커스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HTML부터 볼까요? 우리 HTML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별로 어렵지 않은 태그들이 우리가 많이 쓰는 제목, 큰 제목은 제목 달아줬고요. 그 다음에 H2 태그로 진달래꽃이라고 하는 A 태그로 링크가 걸리도록 해서 제목 하나 넣었고요. 그 다음에 김소울 시인의 그 이름을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밑에 ULLI로 C9를 쭉 여기다가 LI를 쭉 썼어요. 순서대로. 자, 그리고 중간에 제가 한자를 바꿔주려고요. 이렇게 한글이 있고 여기 한자가 있잖아요. 한글이 있고 여기 한자가 있거든요. 한글 한자, 한글 한자 이렇게 넣어놨는데 이걸 태그로 써놨어요. 그래서 하나를 감췄다 보였다 하려고 여기 아예 감추기를 해놨어요. 제가 이제 요거는 좀 이따가 그 부분 지나갈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ULLI로 쭉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애는 보세요. 이거 밑에 거는 아예 작정을 하고 여러 가지 썼어. div 안에 div도 있고 em도 있고 div 있고 em, div, i 뭐야 막 섞여 있잖아. 이런 경우에 가상 클래스 쓰는 몇 번째 순서를 적어내는 가상 클래스가 따로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여기 위로 오셔가지고요. 여기 설명 끝나고 73번째 라인인가? 여기 오시면 H1, H2의 텍스터 라인 센터 줘놓고 이제 글자 가운데 오기가 돼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A 요소의 가상 클래스 주기를 한번 해보는데요. A 링크에다가 지금 제가 이렇게 줘놨잖아요. 글자색 핫핑크에 텍스트 라인 넌에 텍스트 섀도우 글자 그림자 이렇게 줘놔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우리 거지? 이게 우리 거지? 네, 이렇게 글씨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링크가 원래는 있거든요. 요거를 잠깐 얘를 주석을 달고요. 얘하고 얘를 주석 달아보세요. 컨트롤 슬래시. 여기 A 태그에 있는 걸 주석 따세요. 글자 색하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섀도우까지 이 세 개를 지금 주석을 한번 달아보세요. 컨트롤 슬래시 하시면 돼요. 이렇게 긁고 두 개를 동시에 달 수도 있고 그죠? 한 줄만 달 수도 있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긁고 Alt 키 누르고 클릭했어요. 세 군데를 동시에 컨트롤 슬래시 하면 생겼다 없었다 생겼다 없었다 컨트롤 슬래시 하면 왔다 갔다 토글 키예요. 주석 달았다 뺐다 달았다 뺐다 하는 거예요. 네, 요거를 지금 H2 밑에 있는 A를 내가 주석 달았더니 그냥 기본 디자인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 기본 디자인. 네. 자, 이런 상태에서요. 여기 위에 보면 링크 최초 상태라는 게 있거든요. 링크 최초 상태. H2 밑에 있는 A. 요거를 주석을 풀어보세요. 요거를 주석을 풀어. 요렇게 여러 줄 잡고 풀어야지. 네. 동시에 잡혀 있어요, 이게.
네, 요거를 주석 달고 요거를 주석을 풀었어요. 네. 요 링크라는 애가 있는데요. 링크는 최초에 걸린, 링크가 걸렸을 때 디자인을 바꿔주는 애가 이거 링크예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밑줄만 없어졌지 색깔 들어가는 게 아마 안 바뀌었을 거예요. 여기 그 한번 방문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바뀌고 여러분들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빨간색에 빨간색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요게 그 방문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기본 디자인이 좀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링크라는 애는 어쨌든 최초 세팅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가시면 비지티드라는 애가 있어요. 비지티드. 방문 후. 요 비지티드를 풀어주세요. 그럼 방문 후에 미디엄 씨 그린이라는 뭐 이런 녹색 계열의 색깔이 있는데 방문했을 때 이미 클릭을 했거나 이게 클릭됐거나 뭐 이런 상태를 얘가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체크해요. 그래서 미디엄 씨 그린 그러면 미디엄 씨 그린 색깔로 바뀔 거예요. 바뀐 상태고 이거 하나하나를 지금 살려보는 거야. A 태그에 액티브라고 되어 있는 상태 있죠? 요것도 주석을 풀게요. 블루 색깔. 액티브는요, 마우스를 이렇게 탁 눌렀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눌렀을 때. 그러면 여기 가서 얘를 탁 누르고 있어 보세요. 얘가 뭐가 가려지는 거지? 얘 때문에 그런 거다. 요거 밑에 있는 거 주석 달고 요거부터 해보세요. 액티브. 이거 워낙 비지티드가 세서 그래. 비지티드가 굉장히 세요. 여기 액티브만 살리고 여기 링크 상태 두시고 액티브 살리고 요 두 개만 살리세요. 요거만 살리시고 여기는 주석 달 필요 없고 얘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고 마우스를 이렇게 딱 클릭 딱 한번 해보세요. 딱 클릭 딱 하고 있으면 파란색으로 바뀌는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누르고 있으면 파란색으로 바뀐다. 잘 안 보이는데 파란색으로 바뀌지. 오케이? 네. 이게 액티브라는 게 눌려지고 있는 상태를 액티브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방문하고 난에 색깔을 이렇게 바꿔버릴 수 있거든요. 디자인, 색깔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바꿀 수 있는데 방문을 일단 하고 난 거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 얘가 제일 세가지고 지금 다른 티가 전혀 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얘가 가장 힘이 세요. 네, 그래서 비지티드 방문 후에 그래서 요즘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일단 여러분들이 아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잘 안 줘요. 이게 있는데도 잘 안 줘. 필요하다면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요즘은 마우스 오버시 기본 상태하고 마우스 오버시 두 가지만 딱 줘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것들 다 컨트롤 ZZZ 해가지고 다 처음 상태로 돌아가요. 처음 상태로 돌아가요. 여러분 컨트롤 Z 하면 돌아가나요? 네. 다른 건 다 주석돼 있고 요것만 살려. 그래서 A 태그의 글자색 핫핑크의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에 그다음에 텍스트 섀도우 글자 그림자 들어간 거예요. XY 블러셋 요게 이렇게 들어간 상태인데 네, 요런 상태로 일단 들어가게 하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요, 기본 디자인 A라는 거에 그냥 다 줘버리는 경우가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한다고요. 대부분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잘 안 해. 네. 여기서 이제 따로따로 한 건 빼고, 그 다음에 마우스 오버 상태라는 게 하나 보이시죠? 네, 오버 상태. 오버 상태일 때 이제 뭘 줘야 되는지 여기다가, 아까 본 대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렇게 빨간색의 윗줄 윗줄. 빨간색의 윗줄. 요거를 한번 구현을 해보는데, 이런 게 이제 가상 클래스야. 자, 지금 뭐 안 돼 있으니까 안 나오는데.
자, 마우스 오버 상태 보이시죠? 우리 A 태그 한 거에 바로 밑에 오버 상태라고 있어요. 자, H2 태그 밑에 있는 H2 태그는 밑에 있는 자선 요소죠. 띄어쓰기 A의 호버. 그러면 마우스 오버시. 여기에다가 컬러는 C, 엔터, 탑 하시면 색깔 기본적으로 나오고요. 빨간색은요. 색상명은 그냥 쓰셔도 된다고 했죠. 레드 이렇게 빨간색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빠져나가려면 옛날에는 엔드 버튼 누르고 엔터 치고 그랬는데 불편하잖아요. 컨트롤 엔터만 치셔도 개행. 그리고 텍스트 데코레이션 오버라인 윗줄 주는 게 오버라인이거든요. 윗줄 오버라인. 그러면 O 치시면 TDO라고 하시면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TD예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오버라인 O예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오버라인. 그리고 윗줄이 나옵니다. 윗줄 이게 윗줄이죠. 윗줄 표시가 바로 텍스트 데코레이션 오버라인. 없애면 텍스트 데코레이션 none이다. 그래서 오버라인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고 적용 한번 해보세요. 올라가면 바뀌죠? 네. 여기까지는 1절이야. 1절. 이건 다 해. 네. 그냥 지나가다가 알바생 야 알바 좀 할래? 이걸 알려줄게 호버 이거 그러면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거야. 근데 그 다음에 포커스는 잘 안 가르쳐줘. 왜냐하면 별로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포커스가 탁 가면은 디자인 바꾸는 것도 보통 나올 수 있어요. 그 인풋 타임에 탁 찍었을 때 디자인이 바뀌게 한다든가 이럴 때. 그래서 밑에 가시면 포커스 요소를 클릭하여 초점이 올 때. 초점이 거기 가 있을 때는 틀려요. 초점이 가 있을 때. 자, 그래서 포커스 요소. 이거는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중간에 테두리가 좀 생기게 해볼게요. 이렇게. 마우스 오버는 이게 탁 찍힌 상태는 아니잖아요. 얘를 찍으면은 얘가 여기에 초점이 딱 간 상태거든요. 여기가 그 포커스가 간 거야. 초점이 여기 맞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찍었을 때 누구나 찍었을 때 포커스가 가요. 근데 여기에 포커스가 간 거야. 그러면 테두리에 이렇게 땡땡땡 표시 테두리가 생기게 한번 해볼게요. 딴 데 찍으면 또 빠져요. 이렇게 딴 데 찍으면 없어져요. 포커스가 빠지니까. 포커스. 자, H2 태그인데 H2 요소 A의 호버 여기 아까 호버했고 지금은 포커스. 요것도 가상 클래스라고. 가상 클래스. 자, 그래서 처음 상태에서는 안 나오지. 이런 상태에 대한 클래스를 준 것 같다고 해서 처리된 이름이고요. 그래서 아웃라인 좀 볼게요. 아무 영향도 미치지 않는 디자인이 아웃라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OL. 그 보더 요소하고는 틀리다 말씀드렸습니다. OL은 크기에 포함도 안 되고 주변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 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10픽셀 도티드 땡땡 표시 10픽셀 도티드에 오렌지 레드라는 색깔을 넣어보겠습니다. 오렌지 레드. 도티드의 오렌지 레드 색깔로 나오게끔 이제 포커스가 갈 때, 그럼 포커스가 갈 때는 찍었을 때예요. 찍었을 때. 그러니까 클릭하고 같진 않아요. 이건 그냥 포커스가 간 거야. 그러면 마우스 오버시를 바뀌었다가 얘를 딱 찍으면 생기죠. 이거를 이렇게 찍었을 때도 여러분들이 제가 클릭하고 같은 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찍었다 바깥쪽을 찍어보세요. 찍었다가 바깥쪽 찍으면 포커스가 빠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이 탭키를 눌러서 포커스가 가게 할 수도 있어요. 탭키를 누르면 A 태그만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포커스가 옮겨 다니거든요. 네. 포커스라는 게 그런 거야. 여러분들 포커스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여기 그 네이버에 딱 가시잖아요. 네이버에 오자마자 그 메뉴를 A 태그로 하라고 하는 규칙이 있어요. 메뉴에다 A 태그를 안 놓고 자바스크립트로 A 태그 안 쓰고 페이지 이동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를 찍으면은 가잖아요. 이렇게 뉴스 이런 데로 가잖아요. 그런데 탭 키로만 이동시킬 수도 있어요.
지금 바깥에 아무 데나 찍었어요. 자, 탭. 그럼 위쪽에 검은색 뭐 생길 거예요. 저게 아우트라인이야. 탭 갔을 때 저 검은색이 테두리가 사방에 다 생긴 건데 위아래가 가려져 가지고 안 보이는 거야. 탭. 그럼 옆으로 다운로드로 가네. 탭. 9일, 뭐 3일 동안 보지 않기로 가네. 탭. 네이버 저기에 링크 걸려 있거든요. A. 탭. 네이버 시작 페이지로 탭 계속 여러 번 움직여봐. 그럼 이쪽으로 이제 내려왔어. 에이트가 순서대로 탭 이게 포커스예요. 포커스가 온 상태에서 내가 뉴스 있는 데까지 온 다음에 엔터 쳐볼게요. 탭 키로 해가지고 마우스가 없는데 이거 움직이잖아. 탭 3개 엔터 파 들어가잖아. 탭 이걸로 움직여 보신 적 없지? 누가 이 탭 키로 하겠어? 근데 기본적으로 이 마우스 조작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탭 키로 움직이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 A 태그로 이렇게 메뉴 읽어줘 그러면은 리더기가 A 태그로만 쭉 돼 있는 애들을 읽어가지고 거기 들어가 클릭 그러면 걔가 거기로 들어간단 말이죠.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요게 탭이에요. 포커스가 뭔지 아시겠죠? 클릭하고 같은 게 아니야. 그러니까 포커스는 걔를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 영역을 걔를. 네. 자, 그거 하나 인식을 좀 해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 이해되셨죠? 네, 이거 하나 넣으면서 포커스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그래서 가상 요소에 내가 설명 썼어. 그것도. 포커스 여기 A 태그 A 요소 관련 가상 클래스가 있고요. 4번에 바로 위쪽에 설명 써놓은 거 있어요. 가상 요소명 포커스란 어떤 요소가 마우스로 클릭되거나 터치되었을 때 그 요소에 초점이 가게 되는데 이런 상태를 포커스 상태라고 한다. 그리고 이 상태에 대한 디자인 별도로 줄 수 있다. 입력 폼에 많이 사용됩니다. 입력 폼 할 때 많이 써요. 또 오해하지 말다. 클릭 이벤트와 다르다. 포커스는 요소가 클릭되어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해요. 클릭은 한 번 이벤트가 가고 끝나지만, 그리고 포커스를 없애고 싶으면 다른 요소를 클릭하면 되고, 포커스가 없어진 상태를 블러라고 그래요. 블러 상태라고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탭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 밑에다 추가적으로. 이건 참고. 탭키를 눌러서 A 요소의 포커스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이건 참고예요. 네. 참고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거 가볼까요? 쑥쑥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상 클래스. 여기까지 한 거지? 네, 그 다음에 여기 나보기가 역겨워. 여기부터 여기서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바뀌게 하는데 몇 번째 있는 애를 바꿔서 그거를 이제 하는 방법인데, 이게 바로 가상 클래스의 부모 자식 선택 가상 클래스 두 번째 있는 거 이겁니다. 종류가 다른 자식 요소 선택 이거고, 종류가 같은 건 요거. 자식 선택 가상 클래스가 있는데 조건이 있는데 한 부모 요소 아래 같은 종류여야 돼. 이걸 막 강조하는 거지. UL 밑에는 LI밖에 못 오거든요. 이럴 때 쓸 수 있는 거야. 뭐 div 밑에 만약에 div만 있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종류가 다른 데가 잔뜩 들어가 있다 그러면 못 써요.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식 first child, 마지막 자식 last child. 그다음에 몇 번째 자식은 nth child라고 그러고 여기다가 n에다가 몇 번째라고 쓰시면 돼요. 첫 번째부터 선택해 봅니다. 내려갑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좀 전에 시인 이름 밑에 첫 번째 파트, 첫 번째 파트예요. 요소 명점 클래스 종속 선택자 이런 식으로 종속 선택자를 저희가 쓰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UL 밑에 파트 1 세 가지 없애기. 원래 UL에 기본적으로 마진 패딩 리스트 스타일이 다 있거든요. 그걸 한꺼번에 다 없앤 다음에
크기를 800 주고 마영호씨를 불러서 가운데 오게 하고 마진탑을 좀 떨어지게 한 다음에 보더를 줘서 테두리를 줬어요. 네, 테두리 주고 좀 둥그렇게 사방을 테두리를 둥그렇게 깎았고요. 그 다음에 패딩을 안쪽에다 주고요. 그렇지? 여기 패딩 0을 처음에 줬었는데 여기다 패딩을 별도로 또 준 거야. 위아래 패딩만 준 거예요.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 위에다 줬어도 된 거야, 사실 이거. 패딩. 위에다 한 번만 줄까? 이렇게 두 번 주는, 똑같은 걸 두 번 주는 건 좀 안 맞고요. 여기에다가 20 픽셀 0 이렇게 할게요. 위에다가. 없애기 할 때 여기에다가 위아래를 준 거야, 위아래. 위아래 패딩, 위아래 양쪽 이렇게 되거든요. 위아래 양쪽. 그래서 밑에 건 지울게요. 여기 똑같은 패딩이 밑에도 있어서 지우도록 합니다. UL 클래스가 파트 1이에요. UL인데 나는 클래스가 파트 1이에요. 라는 거 밑에 마진형 패딩형 리스타일러 원래 세 가지 다 없애는데 얘가 여기 패딩이 위아래가 필요해서 패딩을 따로 주도록 합니다. 위아래 패딩 20. 네, 이래 놓고 여기는 지우세요. 이거는 날릴게요. 밑에 보더 하고 요 밑에 요거 지울게요. RCK 지웁니다. 이거 지우는 거예요. 밑에 패딩 똑같은 거 있어요. 자, 여기까지고요.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이게 첫 번째 LI에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LI에 바꾸고 오버시에 이렇게 크기가 바뀌어지는 세팅을 여기다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1번 LI. 어떻게 선택하면 될까요? UL인데 한번 다 써보는 거야. UL인데 파트 1인 요소의 밑에 있는 LI 중에서 first child 네, 요게 첫 번째 자식이라고 선택을 해놓고 네, 폰트 사이즈를 키워 40 픽셀 폰트 패밀리를 공서체 두고 컨트롤 엔터 글자 색깔은 빨간색으로 바뀌었지. 글자색 C는 빨간색, 레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게 먹었으면은 우리가 first child를 잘 적용한 겁니다. 따오지? 따보기가 이렇게. 첫 번째 있는 애만 바뀌었죠. 여기 첫 번째 에라에다가 준 이게 가상 클래스야. 이게 가상 클래스란 이름은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항상 클래스가 이거를 클래스로 만들었다면 이런 얘기야. 내가 FFF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다면 여기 안 바뀌었는데 나보기가 역겨워. 이게 안 바뀌었는데 첫 번째 있는 애 딱 찍고 여기다가 클래스를 내가 FFF라고 주면 이거 먹잖아. 갑자기 클래스를 주는 순간 먹잖아요. 이렇게 클래스를 줘야 되는데 안 줘도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상 클래스라고 한다고요. 클래스를 이렇게 안 주고 아예 first child라고만 했는데 클래스를 준 것 같잖아. 항상 이 의미야. 이 의미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복사할게요. 그대로. 똑같잖아. 이거 대뇌를 똑같이 오버시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요게 이제 봐봐. 오버시는 뭐지? 오버시도 가상 클래스 아니에요? 이것도? 가상 클래스가 이거라며. 콜론 호버라며. 그럼 이거 어디다 붙여? LI의 첫 번째 자식까지 선택하시고 바로 붙여서 여기다가 호버하시면 돼요. 이걸 어려워하시더라고. 이걸 두 번 연속해서 쓰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되게 난감해 하시더라고. 대부분 학생들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이거 하나도 긴데 뒤에 호버까지 붙이면 막 이래요. 이게 뭐야 도대체? LI 중에 첫 번째 자식을 고르고 또 오버시에는 이렇게 바꿔라. 이 설정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폰트 사이즈만 바꿔볼게요. 좀 전에 40픽셀이었거든. 50픽셀로 바꿔.
50픽셀 50픽셀로 바꿔주시면 된다. 가서 마우스 오버를 딱 해보시면 올라가면 나보기가 역겨워가 완전 커지네. 올라갔을 때 바뀌는 거 확인. 자, 밑에 오버시 밑에 두 번째 선택하고 오버시 해보는 거죠. 두 번째는요, 이렇게 본다 이거지. 두 번째는 가실 때 얘는 여기는 그 시체도 좀 바꾸고 색깔도 뭐 이런 색깔로 좀 바꿔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 두 번째. 그래서 UL인데 클래스가 파트 1인 A의 밑에 있는 li 중에서 nth child 밑에 제가 이렇게 선택해서 엔터 쳤어요. 그럼 여기 가로 안에 깜빡거려요. 깜빡거리죠? 그래서 1, 2. 첫 번째도 1이라고 하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 2, 3, 4 이렇게 쓰는 게 nth child 방법이고요. first child, last child만 그게 이제 명확하잖아. 맨 앞, 맨 뒤가 항상 명확하기 때문에 그게 따로 있는 거고요. 전부 다 nth child로 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있는 요소를 선택해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색깔 폰트 사이즈 좀 키우고 30픽셀로 키울까요? 네, FG 30 이렇게 해가지고 탭 하시거나 엔터 치시면 이렇게 표시된다고 그랬어요. 30픽셀. 네, 단위는 기본적으로 픽셀로 표시를 합니다. 얘가. 퍼센트로 하고 싶으면 P 또는 퍼센트를 직접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는 FF, 폰트 패밀리가 FF. 쌍따옴표하고 굴림할까요? 굴림체라고 있죠. 그 다음에 컬러는 C, 블루 바이올렛이라는 색깔이 있어요. 블루 바이올렛. 블루 바이올렛. 그리고 두꺼운 글씨체는 폰트 웨이트 골드, FWB, 폰트 웨이트 골드. 이게 두꺼운 글씨로 표시되는 거죠. 그래서 폰트 사이즈, 폰트 패밀리, 폰트, 그러니까 컬러, 폰트 웨이트. 그러니까 전부 다 폰트가 붙어 있는데 색깔만 컬러.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컬러는 글자색. 네, 얘가 두 번째에 적용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야. 내가 클래스를 따로 주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에 있는 요소를 얘가 선택을 해준단 말이죠. 여기서 가상 클래스 보시면 두 번째 있는 애만 바뀌어 있는 것이 확인돼서 밑에 있는 것보다 크고, 그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찍었을 때 옆에 나오죠, 이거. 이거 나오잖아. 옆에 분석기에 보시면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런 거 뺐다 넣었다 하시면 두께가 바뀌고 있구나. 컬러가 바뀌는구나. 폰트 패밀리가 기본체에서 이게 아마 맑은 고딕스일 거예요. 맑은 고딕 불림체로 바뀌고 글씨 크기도 안 주면 디폴트 16픽셀인데 30픽셀로 바뀌는구나. 옆에 이렇게 분석기로 찍어서 셋업 상태를 하나씩 넣었다 뺐다 하시면 어떤 디자인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우리가 비교해 보시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래서 분석기를 보시는 건 기본입니다. 항상 기본. 자, 그래서 마우스가 올라가면 색깔만 살짝 연하게 바꿨네. 네, 스카이블루 색이거든요. 네, 색깔만 스카이블루 색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버시 밑에 있죠? 오버시 스카이블루 색 한번 해보실래요? 위에랑 똑같은데 연습 삼아 우리가 하는 거니까 다시 한번 UL인데 파트 1인데 밑에 있는 띄어쓰기 하면 자손 LI인데 자손들 중에 LI인데 뭐 집게가 있더라도 다 찾아요. 아래 있는 애도 얘는 LI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밑에 그동에 NTH child 바로 뭐 이렇게 하면 NTH 하면 어브리비에이션 M이 줄임말이 나오기 때문에 밑에 있는 애로 방향키 한번 내려주시면 NTH child 보이시죠? 네. 그래서 여기 몇 번째? 2번째, 두 번째. 여기다가 마우스 오버니까 여기다 호버를 한다고. 호버.
호버를 이렇게 한다고요? 네. 그래서 호버했을 때 컬러 색깔만 스카이 블루. 스카이 블루 색을 딱 넣어주시면 색깔만 바뀌는 거를 딱 보세요. 색깔만. 네, 저기 되시죠? 자, 그래서 오버시 색깔 바뀌는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오버시. 그리고 여러분들 오버시 디자인을 만약에 넣고 싶잖아요. 여기 분석기에서 오버시 디자인을 보고 싶잖아요. 근데 그냥 분석기를 갖다가 직접 선택을 딱 하시면은 오버시 디자인이 여기에 그냥 나와주지를 않아요. 오버 디자인을 내가 아무리 했어도. 그래서 여기 오버 설정을 강제로 해놓고 디자인을 보셔야지 분석기에서 볼 수가 있거든요. 혹시 다른 사람이 코딩했거나 내가 코딩한 것도 오버시 설정. 얘를 선택됐으면 여기에 보시면 호브라는 애가 있어요. 여기 강제 클래스 주는 게 CLS죠. 여기에 열었다 닫혔다 되죠. 여기 호브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 호버, 마우스 오버 외에 여러 가지 상태를 강제로 false가 무력으로 또는 강제로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false element state 그 요소 상태를 강제로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액티브 여러 가지 우리 좀 전에 배웠던 거 뭐 A 태그 액티브 상태도 있고 포커스 상태도 있고 포커스 위틴부터 타겟 여러 가지가 있네. 근데 이거 많이 안 쓰고 이걸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이름도 호브예요. 호버 상태를 제일 많이 쓰기 때문에 호버 체크하시면 마우스 오버시 상태가 돼요. 체크 넣었다 뺐다 하시면 마우스 오버시 상태로 여기가 체크해줘요. 그래서 다시 누르면 닫혔다 열렸다는데 이걸 한번 체크하시면은요 체크된 상태를 유지해요. 얘가. 그럼 밑에 뭐가 나와요? 마우스 오버시 글자 색깔 바뀐 거 나와요. 50픽셀로 내가 마우스 오버시 바꾸라고 해놨죠? 이거 마우스 오버시 퍼스트 차일드 호버 폰트 사이즈 50픽셀이라고 나와요. 그죠? 이걸 체크했으니까 나오는 거야. 그냥 다시 새로 고침하시면 빠져요. 네. 넣었다 뺐다 할 때 새로 고침했거나 다른 데로 포커스가 가면은 자 여기 이렇게 체크하에 놓으시면 나오고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찍어 놓고 호브에 호버 체크만 딱 하시면 여기 스카이 블루 색이 마우스 오버시 설정이 나온다고. 네. 그래서 덮어쓰기 설정을 하는 거야.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오버시 선택이 있고 오버시 아니었을 때 상태가 밑에 같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덮어쓰는 게 오버시거든. 글자 색깔이 기존에 블루 바이올렛이라는 색깔이 돼 있거든요. 근데 줄이 쫙 갔어. 이유는 뭐냐? 얘가 덮어 썼다는 얘기예요. 오버 상태로 바뀔 때. 예, 똑같은 설정이 있으면 덮어 써요. 얘가 기존에 있는 값이 있었다면 오버가 덮어 쓰죠. 나중에 설정됐잖아. 몇 번째 요소 다음에 호버니까 덮어 쓴다. 새로 고치니까 원래 상태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아시겠죠? 요것도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오버 상태 체크하는 거 요거. 근데 이 방법 외에도 오른쪽 버튼에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기에서. 여기 LI 오른쪽 버튼에 여기 first state라는 게 따로 있어요. 여기 똑같은 게 여기도 있어요. 근데 누가 이거 눌러서 하겠어? 이거? 오버. 똑같이 여기 마우스 오버 상태라고 여기 체크가 되거든요. 오른쪽 버튼에서도 할 수 있어요. 요거 체크 상태 여기서 풀 수도 있고 first state 상태 풀면 빠지고 넣으면 나오고 근데 여기서 하는 거 불편하니까 여기 밑에서 이거 열어가지고 하세요. 오른쪽 버튼 위에도 있지만 아시겠죠? 네, 요걸로 항상 마우스 오버 상태 할 때 요걸 체크하셔가지고 상태 값을 보시고 변경해 주시고 하는 것들 해줘라. 자, 그래서 세 번째 에러를 넘어가 봅니다. 되시겠죠? 네. 세 번째 에러는 뭘로 되어 있냐면 이거 여기까지 오고 나머지는 다 한 번에 보내버릴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거 뭐 건들고 끝날 거예요. 이거 다 하나씩 할 건 아니에요. 네, 한 번에 쫙 가는 것도 있어요. 방법도. 자, 여기까지. 요거는 이제 누웠다 섰다, 누웠다 섰다 하거든요. 글씨가요. 네, 약간 눕는 상태로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
UL인데 파트 1에 근데 이거 그냥 클래스 파트 1에 이렇게 하셔도 코딩 된다고 그랬죠? UL인데 파트 1에 이거는 종속 선택자잖아요. 네. 종속 선택자에 좀 익숙해 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li에 nth child 네. nth child 1, 2, 3 세 번째 이렇게. 세 번째에 추가로 여기에는 이제 뭘 할 거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24 픽셀 글자 크기 도둠체 그리고 브라운색 글자 볼드 두껍게 이탈릭체 글자 크기 24 글자체 도둠 글자색 브라운 그 다음에 두껍게 글자 두껍게 글자 이탈릭체 요거 한번 밑에다가 도전해보자. 도전! 디디디디디 도전 나도 할 수 있다 도전 글자 크기 글자 책 글자 색 글자 두께 글자 스타일 이탈릭은 글자 스타일이에요 폰트 스타일 이탈릭 또는 이탈릭 아닌 것 반대로 돌리려면 노멀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경쾌한 타이핑 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월요일에. 네. 폰트 나도 써볼게요. 폰트지 FG 24. 그러니까 FG 할 때 FG 24 쓰시면 24 픽셀이 나오죠. 폰트 패밀리 여기다가 도둠 쓰면 되고요. 네. 폰트 컬러는 그냥 글자 색깔이죠. 그래서 C 브라운 그다음에 폰트 웨이트 볼드 FWB 폰트 스타일 이탈릭 폰트 스타일 이탈릭 FSI 하면 나오네 폰트 스타일 이탈릭 이게 누워있는 글자죠? 네, 이탈릭 이탈릭체가 되는 거죠 네, 오버시에는요 이탈릭체를 원래대로 돌려보내는 것만 할 거예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나온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나오나? 아 나오네 그리고 올라가면은 이제 이탈릭체가 바로 서는 거 이렇게 바로 일어서기만 할 수 있도록 바꿔볼 거예요. 네. 요거랑 똑같잖아. 그러면 이제 요걸 가져가다가 쓰는 경우가 많죠. 오버시. 위에 거랑 똑같이 위에 거를 카피했어야 돼요. 네. 여기다 호버 어떻게 하라고? 여기다가 호버 한다고. 이렇게 호버. 여기다가 폰트 스타일 노멀 FSN 폰트 스타일 노멀 그러면 요거는 풀어주는 거야. 네. 이탈릭 해제. 이탈릭을 해제해줘. 위에 이탈릭으로 했으니까. 되겠죠? 네 번째 게 좀 제일 버라이티해요. 네 번째 버라이티를 가보도록 합니다. 여기 뭐 이탈릭 세워지는 것까지는 별로 어렵진 않겠습니다. 딱딱 세웠다. 네 번에 이제 영변의 약산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처음에 한자가 보이는 상태고요.
마우스가 올라가면은요, 이렇게 뒤에 배경색이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영변의 약산, 영변하고 약산이 한글로 바뀔 거야. 그래서 이 원래 시에도 한자로 영변하고 약산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내 시를 보니까 옛날에 우리 교과서에 나왔던 시죠. 네. 노래로도 있고 나보기가 역겨워 카 이런 노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화를 내면서 부르는 노래죠. 그러지 않나요? 이거 가면 부르지 않아? 노래방 가면 부르지 이거. 재용 씨. 네. 네, 마야가 불렀던 그 부르잖아요. 네. 노래 이거 그 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노래 가사예요. 네. 그랬어. 자, 한번 부르고 갈까? 수업에 그 굉장히 그 업을 하기 위해서 텐션업? 월요일날은 텐션이 잘 안 올라가. 아, 근데 내가 그래도 개발한 텐션이 있어서 막 이렇게 어쩌죠 막 이렇게 하면은 어떤 학생이 굉장히 놀래더라고. 남자 학생분한테 내가 갑자기 확 이렇게 들이밀면서 막 물어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래서 뭐가 웃기냐고 그랬더니 쌤 텐션이 너무 세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텐션이 너무 강하다고 그때부터 좀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LI 네 번째 LI 자 선택을 한 다음에 뭘 어쩐다고 설명 다 써 있는데 이게 처음에 한글 비태그 숨기기 오버시 한글 비태그 보이고 한자 스펜 태그 숨기기 이런 거 다 하면 된다는 얘기네. 어떻게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하지? 포기할까? 지나갈까? 포기하면 안 되겠지. 다 포기하지 마. 한번 해보겠습니다. LI 네 번째 한번 선택부터 해봅시다. UL인데 클래스가 붙여서 쓰는 거는 종속 선택자 파트 1이라고 하는 클래스 밑에 있는 LI. 근데 이거 이렇게 꺽쇠 하셔도 되지. 근데 굳이 꺽쇠를 꼭 써야 되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대부분은요 그냥 띄어쓰기 자손 선택자를 써요. 네, 그리고 네 번째 NTH 차일드 밑에 거 선택하고 이게 네 번째니까 4번 1, 2, 3, 4 세면 돼요. 얘는요. 여기에다가 글자 뭐 기본적으로 여기 이렇게 한번 선택해 보실래요? 50 픽셀 글자예요. 동서라는 글자체예요. 다트 G, 다트 저 블루라는 색깔이 있거든요. 다저 블루. 다트저 블루, 다저 블루. 네, 이런 색깔을 글자 설정을 이렇게만 해주세요. 공통으로 들어가는 설정이 이것만. 벌써 끝난 건가요? 자, 폰트 사이즈 FZ 50, 폰트 패밀리 공서, 컬러 C. 다트 저 하려고 그랬는데 다트 블루라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시면 자동 완성이 나오죠. 이렇게 치다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비서가 딱 제시해 주는 게 자동으로 안 나올 때 컨트롤 스페이스바입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다 나오게 해놓고 한번 볼게요. 이야 다 나오네. 영변의 약산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요 얘가 태그를 내가 두 개를 없앴다 나왔다 이렇게 하려고 여기 쌓아놨거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한글은 B 태그로 쌓여 있고요. 한자는 스펜 태그로 쌓여 있어요. 여기도 약산도 마찬가지예요. 한글은 B 태그, 한자는 스펜 태그.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처음에는 한글이 안 보이게라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처음에 한글 B 태그 숨기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내가 디스플레이 얘기 드렸죠. 디스플레이 인라인이 있고요. 블록이 있고요. 화면에 보이게 하는 건 다 디스플레이가 있는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다 있어. 우리가 어떤 걸 가서 찍어도 디스플레이가 다 있어. 내가 여기서 아무거나 그냥 찍어볼게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애들이잖아. 찍었어. 그지? 찍었더니 뭔가 찍혔어요. 이게 뭐 DIV야? 비포, 가상 요소네. 가상 요소 찍으면 안 되고 여기 요소, A 요소를 찍었어. 그럼 A 요소가 기본적으로 뭘 가지고 있는지 보면은 여기 내려가 볼게요. 레이아웃, 디스플레이 블록.
얘네가 블록으로 강제로 바꿔놨네 A 태그를. 디스플레이가 무조건 화면에 보이면 디스플레이가 있는 건데 얘를 안 보이게 하실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디스플레이를 안 보이게 하는 거는요 이렇게 없애죠. 자, 디스플레이 스타일에 네이버에 있는 거 찍고 지금 해보는 거예요. 디스플레이 넌 없어져. 네이버 로고가 없어져 버렸어. A 태그를 없앴더니 A 태그 안에 그 뭐지? 그 가상 요소를 이렇게 이미지 집어넣은 건데 이렇게 디스플레이 넌 모든 디스플레이를 없애는 거 디스플레이 넌 이거죠. 내가 왜 넌을 할 때마다 넌 안 하고 넌 하는 줄 아세요? 충격받은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지하철을 딱 타고 가는데 외국 분이 등치도 되게 좋은 분인데 다닥다닥 붙어 있으니까 보려고 본 게 아니야. 이렇게 그 사람이 이렇게 보는 거를 이렇게 어떻게 봤어요. 근데 내가 보는 걸 느꼈나 보지 이놈이. 아, 이놈이라고 왜 놈이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 사람 이러는 거야. 이렇게 보고 있다가 None of my business 이러네요. None of my business 참관하지 말래. 깜짝 놀랐어. None of my business 이래. 그래서 그때부터 너는 none이야.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none 내가 화난 것처럼 그러는 거 그때 충격을 받아서 그때 이후로 너는 none 이거 아셨죠? 디스플레이 none. 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한테? 나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 나한테 왜 그래? 근데 그 사람 등치가 너무 크고 외국 사람인데 그 사람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모르는 척 했어요. 깜짝 놀랐어. 성질이 좀 그런 사람이 있겠지. 네, 세계 각국에 다 여러 사람이 있으니까 네,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네. 자, 그래서 여기 B 숨기기. 자, 처음에 한글 태그 숨기기 어떻게 선택하죠? 선택 한번 잘 해보실래요? 그러면 위에 이거 밑에 있지 않아? 누구 밑에 있어? 여기 한번 찍어보면 우리 다시 얘가 누구 밑에 있다고? 이거 딱 찍어봐. 비태그 찍어봐. 비태그가 누구 밑에 자식이야? 이 네 번째 LI 자식 아니에요? 맞지? LI 지금 우리가 코딩한 거 여기 나오거든요. 궁서체 준 거. 닷저블로 이 색깔 50픽셀 나오거든요. 그럼 요거 밑에 비태그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찍어보니까 여기도 이렇게 나오잖아. HTML 밑에 이게 할아버지까지 올라가죠. 비태그 위에는 LI 위에는 파트 1, 위에는 바디 HTML까지 쭉 요게 바로 부모 자식 관계거든요. 조상리 HTML이야. 그래서 요거 B. 여기 B가 또 있는데 어쨌든 밑에 있는 B 하면 되겠구만.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 이렇게 해도 되네. 그러니까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 붙여놓을게요. 붙여놓기 밑에 있는 B 이렇게. DN 디스플레이 너는 DN이에요. DN 디스플레이 넌 이렇게 디스플레이 넌 시켜주세요. 디스플레이 넌 DN 그리고 오버시 잠깐만 디스플레이 넌 그러면 한글이 안 보이는 상태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되겠죠. 한글이 안 보이는 상태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요거 올리면 얘가 이런 거 보여줘요? 여기 마우스 올리면 이런 거 튀어나와요, 여러분? 파트 1 태그 밑에 UL 밑에 B 이렇게 나와요? 나오지? 네, 이게 구조 같은 것들을 대충 보여줘요, 얘가요. 적당히. 완전 좋구만. 디스플레이 done. 네. 그리고 나서 안 보이는지 확인해 가서 보시고요. 제대로 한글은 숨겨졌고요. 이제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렇게 바꿀 거라고. 띵 이렇게. 띵 이렇게. 반대로 보이고 그 다음에 배경색이 노란색이 탁 들어가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바꿔봅니다. 오버시 한글 보이고 한자 숨기기. 그러면 오버시 요거 복사해볼까요? 이것도 여기다 해볼게요. 그럼 B가 숨겨졌는데 보이고 호버시 어디에 호버시? LI의 마우스 오버시니까 여기를 잘 하셔야 돼요. 위에 거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놨는데 B 태그 오버시 여기에 붙여서 잘 붙이셔야 돼요. 네 번째 있는 애의 마우스가 올라가면 B 태그는 그때 나타나라. 디스플레이 뭐라고 해야 될까? 원래 B 태그가 출신이 뭐예요?
블록일까 인라인일까 인라인 블록일까 테이블일까? 다 알고 있는 거지. 비태그는 만약에 내가 디스플레이 블록이라고 이렇게 넣어볼게요. DB 마우스 오버시 DB라고 넣어요. 그럼 나타나긴 나타나겠지? 디스플레이 블록이라고 나타나겠죠? 그러면 마우스가 딱 올라가는 순간 아주 재미난 현상이 나타나겠죠? 이거 빰빰 왜 이래? 빰 나타나되 디스플레이가 블록인 상태로 나타난 거야. 그러니까 영변 옆에 아무도 못 오고 약산 옆에 아무도 못 오니까 밑으로 다 내려가 버렸어. 이렇게 쫙 펼쳐지면서. 이러면 안 되겠지? 원래 비태그의 성격은 뭐냐면요. 인라인이에요. 그래서 인라인이라고 이렇게 해주셔야 원래 걸로 돌아가셔야 돼요. 원래 디스플레이로 인라인으로 가야 돼. 그래야지 그 줄줄줄 옆에 나오는 애들 중에 나오는 거지. 원래 디스플레이로 나오는지 보세요. 그럼 이제 한자 숨기면 돼. 한글 나오잖아요. 한자 숨기기. 이거는 저거랑 비슷해. 지금 이제 우리 도깨비 할 때도 뭐 하나 나오고 하나 숨기고 할 때 그 이미지 하나 나오고 하나 숨기고 할 때 이 방법 쓸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거를 똑같이 복사를 해볼까? 이렇게 Alt, Shift 아래쪽 방향키로 복사를 딱 하시고요. 끝에가 스펜 태그고요. 그죠? 한자는 스펜 태그에 들어가 있는데 걔는 숨겨. 디스플레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뒤에 디스플레이 넌 이건 숨기기야. 숨기기. 근데 숨기기 자체가 아예 치워버리고 안 보이게 디스플레이가 나오지 않게 버리는 숨기기예요. 이거는요. 숨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파시티를 숨기면 있는데 투명하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는. 태그 자체가 화면에 뿌려지지 않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DM, 디스플레이 none. 그래서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한 거는 푸시 한번 넣겠습니다. 푸시. 와우. 되지? 그 자리에서 바뀌는 것 같잖아. 하나는 보이고 하나는 안 보이는 게 동시에 이루어지니까. 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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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변. 그 한자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잘 외워지겠다. 그치? 영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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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변 이렇게. 약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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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산. 옛날에 이제 시험 볼 때. 대신에 배경색을 이제 노란색 넣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오버시 에라의 노란색 배경색 넣기. 여러분의 미션이 되겠습니다. 잠시 한번 넣어보세요. 네, 오버시 노란색 배경은 BG. 물론 BG에다가 색깔 넣어도 색깔 나온다고 내가 번번이 말씀드렸어요. 물론 옐로우 하셔도 돼요. 저는 FF역을 일부러 써봤어요. RGB에서 RG를 다 쏘면 노란색이 나오거든요. 이런 거 무조건 외우는 건 아니에요. 그냥 많이 쓰다 보니까 나온 거지. 옐로우 하세요, 옐로우. 네. 그럼 옐로우색이 나온다. 가서 확인해 보시면 짠. 우후! 자, 여기까지 이제 네 번째까지 한번 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애들을 한 번에 보내버릴게요. 얘네들은. 얘네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글자체도 한 번에 다 가고요. 올라갈 때 파란색에 이렇게 조금 커지게 따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머지를 한 번에 쫙 보내버리겠습니다. 네 번째 이후에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선택할 거냐. 네 번째 이후에 얘네들 전부 세팅. 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집에 욕조, 요즘은 욕조가 별로 없더라고. 집에 욕조 있어요? 재용 씨 욕조 있으세요? 좋겠다. 욕조 물 받아놓고 목욕할 때 여기 손바닥으로 한번 물 한번 탁 때려 보셨어요?
아, 그럴 일이 없나? 누가 욕조에 물 받아놓고 물을 때리겠어. 그런데 때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 알고 있죠. 물이 출렁하겠죠? 출렁하면서 여기서부터 출렁하면서 이쪽으로 막 물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밖으로 치 이러면서 밖으로 나오겠지? 그러면은 출렁. 여기서부터 출렁. 이렇게 출렁하는 모양이 이렇잖아. 이걸 틸드라고 그래요. 틸드. 틸드. 틸드 버튼은 1번 버튼 옆에 보면 있어요. 탭키 위에 있어요. 왼쪽 끝에. 그게 틸드예요. 근데 그 틸드를 누르고 싶으면 시프트를 눌러야지 위에 거니까 틸드가 눌러지겠죠. 밑에 있는 거는 백틱이에요. 그것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코딩할 때도 나올 거예요. 백틱. 그래서 백틱과 틸드가 있는데 이 틸드 버튼을 눌러서 여기다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틸드. 다중 형제. 다른 형제 다 선택된다 이 소리야. 탁 치면 다음이 다 출렁출렁 거리는. 자, 그래서 UL인데 파트 1에 밑에 있는 li 중에 nth child 네 번째 이후죠. 네 번째 이후 틸드 여기에 틸드가 나온다고. 그 li들을 모두 선택해서 전부 다 중괄호 짠. 전부를 폰트 사이즈 25 이거 그냥 한번 같이 맞출게요. 25에 궁서체 폰트 패밀리 FF 궁서 그리고 컬러는 오렌지 레드색으로 해볼까요? 컬러 오렌지 하면 오렌지 레드색도 나와요. 오렌지 레드 컨트롤 스페이스 그래서 오렌지 레드색을 쫙 선택하시고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틸드 뒤에 있는 li들이 선택됐다 이거예요. 제일 뒤에 게 중요한 거예요. 틸드 뒤에 있는 게 얘가 주인공이에요. 네, 그 얘기고요. 플러스 썼던 거 있죠? 형제 선택자 플러스 그것도 앞에 뭐가 있고 뒤에 있는 얘가 주인공이잖아. 항상 뒤에 맨 뒤에 걸리는 애가 주인공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얘는 여러 개를 다 선택한 거고. 자, 이 상태로 한번 선택됐는지 볼까요? 자, 25의 궁서의 오렌지 레드. 25 궁서의 오렌지 레드. 오, 전부 다 25 궁서의 오렌지 레드가 전부 먹혔어요. 네, 먹혔고요. 네, 그 다음에 나머지들 다 됐는데 이제 마우스 오버시에 색깔을 파란색에 글씨는 약간 28 정도로 크게만 만들게요. 그럼 오버시는 얘랑 거의 똑같겠죠. 그래서 얘를 복사해서 밑에다가 붙여놓고 어디에 오버를 해줘야 되는지를 잘 봐야 돼요. 폰트 사이즈는 28 정도로 올리고요. 28. 그다음에 채는 바뀔 게 없고요. 그다음에 색깔만 블루로 이렇게 바꿔서 네, 이렇게 변화를 주는데 오버시니까 오버를 어디다 붙일 거냐? 제가 좀 전에 누가 주인공이라고? 차일드. 여기 얘가 주인공이라고? 오늘 밤 주인공은 얘는 뒤에요. 나야 나 여기 후보야 여기다가.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후보를 먹는 거예요. 여기에 마우스 오버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앞에 있는 건 기준이고 여기를 기준한 그 틸드 뒤에 있는 LI들 전부 다. 그래서 마우스를 올려보시면 드르륵 드르륵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자, 나오는 조항이 오 되네.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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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륵. 네, 꾸적꾸럭꾸럭 거리는 조금만 커지기 때문에 꿀럭꿀럭. 자, 꿀럭꿀럭꿀럭 거려가지고 바뀌는 거 확인했는데 우리가 이제 보니까 마지막에 있는 애만 좀 다르게 나오네요. 마지막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애만 다릅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는데 강조를 하고 싶어. 그래서 크게 만들고 글씨체도 좀 바꿔서 나오게 하고 싶어. 이거. 그래서 마지막 거를 여기에서 마지막 에라를 여기서 선택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 순위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다 일단 표시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에라 UL인데 클래스가 파트 1이고 그 밑에 있는 에라이 중에 라스트 차일드 라스트 차일드 있네. 이건데 이렇게 여기다가 40픽셀에 맑은 고딕에 코랄이라는 색깔이 있거든요. 코랄색? 네, 코랄색으로 글자색. 이렇게 셋업 해보세요. 40픽셀 맑은 고딕 코랄. 요구사항을 한번 반영시켜보는 기야. 예, 조 FZ 나도 넣는다. FZ 40 엔터파. 글자색 F 폰트 패밀리 맑은 띄고 고딕. 맑은 고딕체는 띄고 하셔야 돼요. 맑은 띄고 고딕이에요. 붙였으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컬러 글자 색깔 코랄 하려고 했더니 코랄색 있네 진짜. 코랄. 컨트롤 스페이스 바 하세요. 치다가 컨트롤 스페이스 맞다. 그래서 나왔는데 얘가 과연 적용이 되는가? 적용이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애를 찍어볼게요. 왜 안 됐는지. 여기 보면 내가 tilde로 이렇게 한 번 더 선택한 거 있죠? 그게 더 우선순위가 위에 있고요. 밑에 내가 last child라고 한 애들은 전부 다 무시당했어요. 이렇게. 무시당했다는 게 착착착 줄이 갔어요. 이런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얘가 더 세다고? 얘보다? 네. 이 CSS 우선순위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우선순위 얘기가 어디 있냐면 제가 CSS 기초에 있나? 네. CSS 기초 필기한 거 필기 모음에 2-3에 CSS 기초라는 게 있거든요. 6번에 보면 CSS 적용 우선순위라고 있어요. 요게 어떤 게 더 세냐 이거 똑같은 걸 적용했을 때. 자, 어떤 개발자 분이 div 태그에다가 이렇게 그냥 div라고 해놓고 제목 바꾸는 걸로 해볼까? 제목 h1 태그 큰 제목을 하나 이제 쓴 거야. 여기다가 뭐라고? 큰 제목을 쓰고 이제 디자인을 이제 바꾸라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코딩을 이렇게 했어요. h1 글자 색은 컬러는 레드 해가지고 이렇게 세팅을 했어. 그래놓고 퇴사를 하셨어요. 다음 개발자가 왔어.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제목이 빨간색이 아니라 제목을 노란색으로 바꿔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바꾸라고 그랬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꿔야 되겠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기에다가 이름을 좀 줘볼까 했어요. 여기 이름도 없네 제목인데. 그래서 내가 배운 대로 클래스를 여기다 써야지. 그래서 클래스는 티트 해가지고 여기다 제목을 썼어요. 그래서 코딩할 때 이게 이제 뭐 수백 줄이기 때문에 뭐 700라인 또는 뭐 1000라인 이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뭐 찾아볼 수도 없어요. 얘는 처음 와가지고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일단 코딩을 밑에다 덧붙여가지고 했어요. 그냥 점 tit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컬러는 옐로우 이렇게 코딩을 했어. 그랬더니 노란색으로 얘가 짠 하고 나왔어요. 노란색으로 나왔어. 덮어 쓴 거지 얘가.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어떤 분이 이제 또 다음 분이 왔어요. 이분이 퇴사를 하시고 다음 분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파란색으로 바꾸래 글자를. 그래서 파란색 디자인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그냥 여기 보고 클래스도 있고 하니까 그냥
H1으로 그냥 코딩을 해봤어. 블루라고 이렇게 컬러는 블루 했는데 안 바뀌어. 그래가지고 내가 클래스를 이렇게 뭐 어디다가 했는데 뭐 때문인지 클래스로 바꿨는데도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분이 야 여기다 아이디 하나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이디를 이렇게 줘가지고 아이디 마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라는 아이디를 줘가지고 마이에다가 샵 마이 해가지고 여기다가 글자색을 파란색으로 딱 바꿨더니 그때서 바뀌었어요. 아 다행이다. 그래가지고 넘어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저 우선순위도 모르고 여러 개를 막 똑같은 애를 세팅을 여러 개를 할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적용된 걸 가만히 관찰을 해보면은요. 타입이라는 애는 이 태그 이름으로 그대로 세팅하는 걸 얘기해요. 타입 선택자, 타입. 그래서 타입을 쓴 게 제일 약해요. 클래스를 준 게 그 다음 강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디를 주면은 우선순위가 제일 올라가긴 해요. 그래서 이런 상태로 코딩이 막 많이 돼 있는데 그 다음 개발자가 와서 뭘 해도 안 바뀌는 거예요. 뭘 해도 안 바뀔 때 약간 자바스크립트를 해보신 분들은 그 느낌이 있거든요. 소스 코드를 인라인으로 넣어볼까? 인라인이 제일 세요. 그래서 이 태그 안에다가 직접 스타일은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스타일은 컬러, 그린, 뭐 이런 식으로 바꿨어. 그러면 그린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바뀌는 거지. 여기에다 직접 집어넣은 코드가 제일 세요. 인라인 코드. 그런데 얘보다도 더 센 코드가 있으니 그게 바로 임포턴트예요. 그래서 적용이 안 되면 임포턴트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회사 가셔가지고 임포턴트를 쓰시잖아요. 임포턴트를 내가 써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적용 안 되는 애들 적용되게 할 때 요 얘기예요. 여기에다가 요 끝에다가 느낌표 하면 임포턴트 튀어나오거든요. 임포턴트. 느낌표 임포턴트. 느낌표 임포턴트. 이러면은요. 얘보다 더 센 건 없어요. 최강이에요. 얘가 임포턴트가. 최강.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한다. 그러면은 얘가 무조건 먹혀요. 보시면. 얘 보시면은 임포턴트로 코딩되어 있는 데가 가장 세가지고 여기 보시면 임포턴트로 코딩돼 있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로 얘를 바꾸려고 자바스크립트가 코딩을 하게 되면요. 여기에다가 인라인 코딩을 하게 되거든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스타일은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스타일시트로. 이게 원래 가장 세다고 그랬잖아. 컬러는 블루. 근데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임포턴트로 해놓으면. 임포턴트로 안 해놓으면은 색깔이 여기에 얘가 우선순위가 아무리 높더라도 임포턴트 요 안에다가 인라인으로 쓴 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가 적용이 돼요. 자바스크립트로 디자인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걸 쓰면 답이 없는 거야. 그래서 회사 가서 이런 식으로 코딩하면요. 팀장님이 따로 불러요. 저기 김 대리님 보세요. 임포턴트 누가 쓰라고 그랬지? 처음에 코딩 교육 안 받으셨나? 막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뭔 얘기 들은 것 같긴 한데 저기 우리 가이드라인에 보면 임포턴트 절대 쓰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만 쓰게 돼 있다고 그러면서 막 한참 얘기를 들어야 돼. 손 들고 서 있어. 막. 앞으로는 안 쓰겠습니다. 10번 하세요. 안 쓰겠습니다. 안 쓰겠습니다. 이걸 못 쓰게 하는 이유가 자바스크립트조차 적용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이건 정말 특별할 때만 쓰는 거예요. 정말 얘가 최종적으로 모바일로 갔는데 적용이 얘가 무조건 돼야 되는데 우선순위 때문에 뭔가 적용이 안 돼. 얘는 정말 더 이상 적용될 게 없는 바로 그 찰 순간이야. 이럴 때 임포턴트를 써야만 되겠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쓰는 거지 이렇게 안 된다고 무조건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아니 되옵니다. 그래서 임포턴트는 쓰지 마시기를 내가 웬만하면 되도록 쓰지 말기를 이렇게 임포턴트는 좀 조심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런 얘기 여기다 안 써놨네.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왜 얘가 우선순위가 밀렸을까요? last child 이것도 가상 클래스잖아. 얘도 가상 클래스고 얘도 가상 클래스잖아. 그런데 얘가 가상 클래스를 한 번 더 썼죠. 뒤에다가. 네 번째 있는 애의 뒤에 있는 모든 LI들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한 번 더 했잖아요. 어디 갔어?
아 이건 오버시지. 이거 말고 요거. 네 번째 있는 애의 뒤에 있는 LI들 한 번 더 선택했죠? 그러면 클래스 뎁스가 하나 더 들어갔잖아요. 클래스를 한 번 더 써서 얘가 더 세요. 힘이 더 세다고. 그래서 얘를 세게 하려면요, 이 방법을 쓰시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좋아요. 자, 우리 이소부화 아시죠? 여우가 어느 날 호랑이한테 와서 그러죠. 내가 얼마나 끝발이 있는지 호랑이야. 나를 쫓아와봐. 내가 너한테 보여줄게. 숲속을 돌아다닐 때 내가 얼마나 센지 보여줄게. 그래, 알았어. 그래서 호랑이가 뒤에 쫓아다니면서 여우 앞에 다 숲속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절을 하죠. 이렇게 호가호이라고 그러잖아. 이 숲속에 있는 동물들은 호랑이한테 절한 거지 여우한테 절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우가 머리를 장대로 돌려가지고 호랑이를 속인 거잖아. 네, 그런 거야. 지금 얘보다 센 애를 앞에다가 써주면은요, 부모를 써주면 얘를 이길 수 있어요. 보통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여기다가 특별한 조치를 다른 걸 하지 않고. 자,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얘 말 안 들었었지? 얘. 요 위에다가 UL 위에 뭐가 있어요? UL의 부모가 누가 있어? 한번 그거 찾아봐. UL 위에 누가 있어? UL 위에. 클래스 파트 1이 UL 위에 바디밖에 없죠? 더 올라갈 게 없지? 바디밖에 쓸 수밖에 없네. 바디를 쓸 수밖에 없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바디 밑에라고 써보세요. 이렇게. 바디 밑에 UL인데 그 밑에 LI의 라스트 차일드. 그러면 호가 호의 효과가 나타나요. 이게 호랑이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더 센 놈은 부모를 업은 놈이 더 센 놈이에요. 그래서 레벨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0픽셀의 맑은 고딕에 코랄색이 적용이 되는지 임포턴트 주지 말고, 네, 임포턴트는 쓰지 말라고 예를 든 거예요. 적용이 되지. 네, 얘가 자연스럽게 바디 세팅한 애가 위로 올라와요. 얘가.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설명을 내가 밑에다가 써놓은 거야. 틸드를 사용한 CS 한 단계 더 선택해가지고 우선순위가 높음으로 이것보다 우선순위가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 단계 위에 부모를 써주면 된다. 여기서 한 단계 위에 부모는 바디. 호기. 여우 앞에 호랑이. 여우 뒤에 요거를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호가 호입니다. 호가 호. 네. 요까지 적용되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 거 가보겠습니다. 네, 282번째 라인 정도? 약간 뭐 라인 수가 여러분들 코딩 때문에 약간 다를 수 있는데 비슷할 거야 아마. 네, CSS 선택자 우선순위. 기본적으로 같은 선택자일 경우에는 아래쪽에 코딩하는 것이 기존 값을 덮어쓴다. 맞아요. 똑같은 선택자를 또 밑에 쓰면 덮어써요. 코딩 순서에 관계없이 아래의 순서로 우선권을 가진다. 인라인 코딩 스타일은 이라고 쓴 게 제일 세고 아이디 요소 그 다음 세고 클래스 요소 그 다음 타입 요소 일반 태그명 가지고 쓰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위에 일반적인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무조건 적용하기 위해서 임포턴트 키워드를 속성값의 마지막에 추가할 경우 무조건 적용된다. 주의되도록 쓰지 말고. 왜냐하면 이거 외에는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그 다음에 같은 클래스일 경우 다른 선택자가 더 추가되면 우선순위가 올라간다. 자,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렸던 거. 네, 몇 번째 자식 했는데 몇 번째 자식의 뒤에 있는 LI들 한 번 더 선택됐어요. 그래서 위에 선택자보다 한 단계 더 선택했으므로 우선순위가 상위가 되고요. 우선순위 상위 적용 방법은 우선순위를 봐서 부모 요소를 써주면 기본 선택자보다 위로 올라간다. 즉 클래스가 마이 거 밑에 있는 스팬 코딩을 했는데 위에 아이디가 U인 거를 만약에 더 써줬어요. 이 클래스 마이가 아이디 U가 있었다 그러면 U를 써주시면 우선순위가 더 올라가고 호랑이 앞에 여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강제 우선순위 올리기는 속성값 맨 뒤에 important. 주의사항 인라인보다 더 강함으로 JS 코딩 시 이런 코딩이 있으면 JS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사용을 최대한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게 전부 말로 써 있네요. 그죠? 네. 전부 제가 말씀드린 걸 말로 써놓은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네.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개가 섞여 있는 케이스야. 그 다음에 div 밑에 div.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봤을 때 nth 차일드 뭐 first 차일드, nth 차일드 뭐 이런 거 last 차일드 이런 걸 쓰고 싶어. 그런데 이거 부모 밑에 자식들을 보니까 여러 개가 막 섞여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경우에는요 모아서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div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em 태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한다고요? 네, I 태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바로 위로 올라가 볼까요? 자식 선택 가상 클래스 위쪽에 있어요. 15번 그 밑에 두 번째 종류가 다른 자식 선택 가상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많이 쓰이고 유명한 겁니다.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종류의 자식 요소로 구성된 경우 자식을 선택하는 방법, 선택 방법 first of type, last of type, nth of type 그러니까 of type이라는 거 있어요. 타입 중에서 첫 번째 해석을 하면 그렇잖아. 타입 중에서 마지막 여기서 타입이라고 얘기하면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H1, div 이런 애들 요소 같은 요소 중에서 몇 번째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nth of type 그러니까 위에 거랑 비교해 볼게요. first child, last child, nth child 이렇게 썼는데 종류가 같아야 자식이라 부를 수 있다. 종류가 여러 개면 종류 중에서 이렇게 쓰시면 of type을 쓰시면 돼요. of type 네, 실제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백문이 불여일답니다. 그냥 쓰면 돼요. 여기 밑에 보면요.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 보면은 밑에 좀 내려볼게요. 파트 2? 네, 뭐 나보기가 여기 이 부분이에요. 파트 2예요. 파트 2를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요 밑에 내려와서 두 번째 파트라고 되어 있는 뭐 257번째 라인 정도 이거 있어요. 두 번째 파트 여기에다가 전체 파트 디자인 준 걸 한번 div인데 클래스가 파트 2예요. UA로 돼 있는지 div로 돼 있는지 내가 아예 밝혀서 쓰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종속성 투자로 쓸 때는요. 점 파트 2 하셔도 물론 됐는데 저는 지금 요소가 뭔지 이런 걸 보려고 하는 겁니다. 위드스를 800 정도 주겠습니다. 800 픽셀 마진형 오토 하시겠습니다. 가운데 오게 합니다. 네, 중앙, 이게 가로 중앙이죠. 마영호 가로 중앙 800 픽셀짜리 가운데 오고 마진 탑을 20 MT 20 하면 마진 탑 20 픽셀 위쪽으로 좀 떨어지게 하는 게 이거죠. 네, 상단 마진입니다. 20 픽셀을 준 거고요. 그 다음에 보도 줘볼까요? 보도 2 픽셀의 탭 솔리드의 탭 샵 CCC 요거는 실버색이 나는 거 뭐 워낙 많이 써가지고 CCC를 기억하는 거죠 제가.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 위에 거랑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보라드 보더 레디우스 20 픽셀로 둥글려 주시고요. 이 위에 건 보더인데 이건 보더 테두리 그 둥근 모서리 보더 레디우스 원을 사방에다 끼워놓은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패딩 20 픽셀 띄어쓰기 옆으로 위아래 20만 되는 겁니다. 패딩 위아래 20. 그 다음에 글자 가운데 텍스트 얼라인 센터 TAC 텍스트 얼라인 센터 TAC 안에 있는 텍스트를 중앙에 보는 거죠. 네, 이런 상태를 푸시 한번 해놓고요. 저 디자인 나올 거예요 아마 그죠? 디자인이 밑에도 나온다. 밑에도 나오죠? 네.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막 누워있고 이런 글자들이 보이는데 이건 아이템을 써서 그런 거예요. 네, 기본 디자인이 그렇게 잡혀 있어서 그런 거고요. 밑에 있는 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아래 있는 애들은 뭐가 다르냐?
두 번째 DIV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두 번째 DIV를 이렇게 선택하라고. 30픽셀 궁서 바이올렛. 두 번째 DIV 이렇게 선택한다고요? DIV 중에서 한번 해볼게요. DIV인데 이걸 여기다가 써가지고 선택은 여기다가 하고 이걸 안으로 갖고 들어가면 되지. DIV인데 클래스가 파트 2고 밑에 있는 div 중에서 nth of type nth of type O 쓰니까 of type 나오죠? of type 두 번째 div한테 중괄호 이런 디자인을 alt 방향키 해가지고 이런 디자인을 준다. 30픽셀 궁서 바이올렛 블루 바이올릿이라는 색깔을 한번 넣어보세요. div 중에서 두 번째. 폰트 패밀리 궁서 그리고 컬러 블루 바이올렛. 네. 두 번째 div에 이거거든요. 말없이 고유번에 들이우리다가 잡혔는데 보면 얘가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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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선택 툴로 보시면 여기 태그 나오거든요. div div 이거 두 번째 div 맞네. 그죠? div 중에서 이 얘기입니다. div 중에서구만. 네, 뭐 몇 개만 해볼 거예요. 첫 번째 i도 한번 이렇게 해보실래요? 예, 첫 번째 i. 요거 한번 적용되는 거 보시고 nth of type of type 우리가 지금 of type 처음 써본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거 읽는 시간이 필요한 거지. of type. 그다음에 first of type 써보려고 그래요. 이거는 첫 번째 i 태그가 어디 있나 가볼까? 요거 EMI 진달래꽃 아름다다. 아름다다 아니야. 영변의 약산 EM div i 태그는 아름다다 i가 처음 나온 것 같은데 이게 i 태그 아름다다인가 봐요. 한번 해보세요. 자, div인데 클래스가 파트 2라는 거 밑에 있는 i 태그 중에서 first of type 숟가락 팝 밑에 있는 이런 걸로 설정해. (20픽셀) 볼드 바이올렛 어쩌고 저쩌고 바이올렛 레드 페일 바이올렛 레드 이런 색깔. 네, 전부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폰트 웨이트 볼드 컬러 페일 바이올렛 레드 이런 색깔로 첫 번째 i에다가 주시면은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 우리다가 바뀌는 게 확인이 되네. 확인.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세 번째 div 이후에 div 형제 요소 모두 레드 궁서로 바꿔라. 그것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후에 지금 뭐 이런 얘기예요. 세 번째 이후에 가시는 걸음걸음 사뿐히 들여밟고 가시옵소서 가실 때에는 뭐 요것만 선택할 때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시는 걸음걸음 이렇게. 세 번째 div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이제 진달래꽃이 세 번째지. 네 맞네. 이거 뒤에 있는 div들을 얘네들을 전부 다 바꿔주시면 되겠네. 그 얘기예요. 세 번째 div 이후에 tilde 쓰라는 얘기네.
div인데 파트 2인데 밑에 있는 div인데 세 번째니까 nth 뭐 오브 타입에 이거에 세 번째니까 3번에 미틸드 뒤에 있는 누구 이거를 div라고 하면 div들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드 공서 그냥 레드 공서 폰트 패밀리 공서 컬러는 레드 이렇게 하시면 VC 체하고 색깔하고 적용되는 걸 보시면 끝입니다. 네, 같은 종류 짜오시죠? 네, 여기 하나하나 건너뛰어서 div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뒤에 있는 i라고 한다든가 이러면은요 대상이 달라져요. 노인 그곳을 나보기가 겨우 이게 선택돼요. 뒤에 있는 누구라고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것도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 네. 네, i라고 선택하면 i가 선택된다는 말은 밑에 있습니다. 여기. 네. 네, 이상 우리가 가상 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좀 아시겠죠? 네, 마치 클래스를 준 것 같다. 그래서 가상 클래스라고 이름한다고 했는데 마우스 오버시 호버 그 다음에 포커스가 갔을 때 콜론 포커스 그 다음에 nth 차일드 퍼스트 차일드 라스트 차일드 그 다음에 nth 오브 타입 퍼스트 오브 타입 라스트 오브 타입 이렇게 있는 애들이 가상 클래스. 가상 클래스는 중요한 여기 주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잘 나와 있어요. W3 스쿨쇼에서도 잠깐 그냥 구경만 하고 갈게요. CSS 배워보자. 슈도라고 써있는 애들이 나오거든. 내려가다 보면. 배워보자 CSS에 가서 보시면 슈도 클래스. 푸세우도. 슈도 엘리먼트. 가상 엘리먼트. 가상 요소, 가상 클래스. 그래서 가상 클래스에 보시면 가상 클래스가 오버시 뭐 어쩌고 저쩌고 링크 A 어쩌고 저쩌고 여기 뭐 우리가 했던 거 나옵니다. 네. 이런 거예요. 기타 등등. 네. 있다는 것만 그냥 한번 확인만 하고요. 이 내용은 여기까지 다 된 거지. 네. 엔딩해서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상 클래스는 끝났어요. 네.